여러분들은 영원히 기억하고픈 사랑의 순간이 있나요? 천춘수 군과 신부 송연분 양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30년 전 그날,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영원한 사랑을 서약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 송연분을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항상 같이 할 거냐고 그렇게 이제 서약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변함없어요. 아내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고요.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그 영원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한 남자와 그의 아내. 그들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이른 새벽, 알람 소리가 울리고 춘수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뒤이어 일어난 아들 세광 씨가 안방으로 건너왔는데요. 그런데 방 안에 누군가 또 있습니다. 아내인 송연분 씨인데요. 아내는 온몸이 굳어 손가락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래요. 다른 분도 뭐 30분에 1시간에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빨리 먹으면 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아내의 주식은 특수 의료용 식품. 근육이 마비돼 음식물을 삼킬 수 없어 관을 통해 위로 직접 유동식을 공급받습니다. 3년 전엔 호흡마저 곤란해져 기관 절개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게 11년도에 이제 누게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운동 근육 신경 세포가 죽어버린 거지. 2011년 오른팔이 저려 찾아간 병원에서 아내는 느닷없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 나이 불과 46.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은 아내의 모든 일상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발병 8년째, 아내는 스스로 눈을 뜨고 감는 일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아내 곁을 남편 춘수 씨가 24시간 무작정 지키고 있습니다. 잘 잤어? 지금 괜찮지? 괜찮으면 눈 크게 떠봐. 지금 괜찮지? 따스한 눈길로 아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춘수 씨. 아버님 지금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되시는가요? 지금? 그냥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눈이 조금 움직이니까 세밀하게 움직이니까 이제 아내에게 온전한 건 오직 눈빛뿐입니다. 춘수 씨가 바라는 건 아내의 병이 조금만 더디게 진행되는 겁니다. 어깨 부분으로 가고 그다음에 다리 부분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빨리 또 진행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고 많이 힘든 부분이죠, 그게. 2달 전에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엉치뼈 쪽에서 욕창이 발견된 건데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안에서 생기니까 겉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겉에는 이제 나아가고 있었어요. 소독하면서 그걸 이제 건드렸는데 이제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더 좀 신경 써줬어야 되는데. 엄마 지금 가래는 없지?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의 간병에만 매달린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 온 아들 세광 씨. 가래 괜찮아 엄마? 왜 이런 몹쓸 병이 엄마에게 찾아왔는지. 안 아플 때 주무르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 느낌이 좀 통증인데
지금 너무 많으셔서. 그날 오후 활동 보조인인데요. 하루에 6시간씩 춘수 씨를 도와 아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이 온 뒤 외출 준비를 하는 춘수 씨. 갔다 올게.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오늘은 아내의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 없는 가정 환자의 경우 가족이 대신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안쪽이 한 1cm 정도 지금 그 공간이 들어가요. 그게 빨리 나야 되는데. 엉치뼈에 생긴 욕창을 치료하기 위해 아내는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루게릭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더 이상은 없을 정도의 상태까지 갔지만 그분의 정신 상태라든가 감각 상태라든가 그분이 자율신경계가 움직이는 모든 건 다 정상이에요. 본인은 뭔가는 하고 싶지만 항상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온몸은 굳지만 의식은 또렷한 병. 무엇보다 환자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게릭병 환자의 평균 수명은 약 3년. 8년을 투병 중인 아내는 분명 의지가 강한 사람일 겁니다. 아내를 돌볼 때 춘수 씨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감염 문제입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호흡하고 이제 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일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지하다 보니까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혹시 아내에게 해롭진 않을까 걱정이 큰 춘수 씨. 낡고 오래된 집을 떠나서 햇볕이 잘 드는 공간으로 아내를 데려가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다음 날 춘수 씨가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향한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 번호키를 망설임 없이 누르더니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는데요. 여긴 어딘가요? 지하에서 사니까 좀 이제 공기도 안 좋고 좀 곰팡이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한 10년 살았는데 계속 임대 아파트 넣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계속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된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던 새 집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이게 에어봉이에요. 에어봉. 간단하게 생각하면 욕창 방지. 아내를 위한 침대를 만들 계획이랍니다. 매트예요. 이 매트면 이제 대소변 놓을 때 밑으로 빠져나가게. 예. 에어매트 가운데 구멍을 뚫어 대소변을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배변 기능에 기저귀 쓰면은 위에 이제 진물도 흐르고 상처도 나고 이제 기저귀 이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방수천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붙여가지고. 방수원단을 이용해 침대에서도 목욕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 거랍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해줘야 되나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맨날 밥만 먹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전문가도 아닌 그가 침대 제작에 나선 건 시중에 나온 의료용 침대로는 루게릭병 환자인 아내가 편안히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아내는 활동 보조인 권 씨와 함께입니다. 권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때가 그립다는데요. 처음에는 언니랑 눈 동자로 대화도 하고 눈 깜빡이는 걸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글자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답니다.
당시 대화를 나눈 노트를 찾아 보여주는데요. 눈꺼풀을 수십 번 깜빡여 작성했다는 대화 노트엔 남편과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또 보듬어주고 싶었던 아내 연분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가 하루는 이제 눈동자를 이렇게 글자를 하는데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누워서 이렇게 힘든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언니가 힘들 것 같은데 언니는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눈물이 났어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절망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더없이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곁에 머무는 남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새집 정리에 침대 제작까지 하느라 밤늦게야 집에 돌아온 춘수 씨. 정리는 다 돼가요? 어때요? 네?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해요.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아내부터 살핍니다. 그치, 갔다 왔어. 잘 있었지? 괜찮아? 우리 아파트 이사 갈 거 그 주공 아파트 보여줄게. 사진 찍고 왔어. 봐봐.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사갈 집을 휴대전화로 찍어온 건데요. 보이지? 널찍한 거실이 바로 아내의 방입니다. 거실을 아내 방으로 정한 이유는 가장 넓고 볕이 잘 들기도 하지만 특별한 사연 때문이라는데요. 베란다에 있는 데서 살고 싶다고 그랬지. 맨날 베란다가 없으니까 이제 빨리 정리해갖고 이사 가자. 베란다가 있는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던 아내. 건강을 잃기 전 더 빨리 꿈을 이루었다면 좋았을 텐데 꿈을 이뤘지만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늦은 밤 춘수 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건넌방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요. 아내 연분 씨의 동영상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아내는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듣기도 하고 차에 운전하면서도 이제 CD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듣고 그래요. 둘이 하나가 되던 그날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한 그 맹세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는 동안 그 맹세를 지키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뭐 고생을 내가 사업하는 것마다 이제 다 좀 안 돼가지고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고생시킨 거죠. 매일 밤 춘수 씨는 처음 나누었던 그 맹세를 다짐하며 잠이 듭니다. 지금 계속 아빠랑 엄마랑 계속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 옛날에 그러니까 막 붙어 있고 싶어도 못 붙어 있었거든요. 막 일적으로 두 분 다 바쁘고 막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계속 있는 게 지금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 많이 아프지만 않으면. 다음 날 춘수 씨 부자가 이사할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아 며칠에 걸쳐 조금씩 옮길 생각인데요. 집안 정리는 아내의 꼼꼼함을 닮은 아들 세강 씨가 맡았습니다. 춘수 씨는 침대를 만드느라 바쁜데요. 제작에 들어간 지도 어느덧 일주일째. 낮부터 저녁까지 꼬박 침대 제작에만 매달리는 중입니다.
과연 얼마나 완성됐을까요? 30%도 안 됐지. 왜요? 아, 이게 수작업이다 보니까 손으로 이거 보시다시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면서 본드 붙여가면서 미싱 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일단 침 빼자. 밤은 밤대로 아내를 돌보느라 바쁩니다. 더욱이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한순간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또 빼야 돼.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당황하는 법이 없는 춘수 씨. 위태롭기만 한 이 상황들이 힘들 법도 한데요. 그가 침착해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 안 보이는 게 이제 내 눈물을 보이면 이제 본인도 이제 좀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슬프거나 눈물 나면은 이제 호흡이 가빠져요. 엄청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위험한 순간이 또 올 수가 있걸랑요, 그게.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숨긴 채 아내 앞에 서는 춘수 씨. 매트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이사하자. 알았지? 응. 빨리.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고개를 넘어갑니다. 며칠 뒤 마침내 기다리던 이삿날입니다. 아내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지역 구조대가 출동했는데요. 먼저 아내에게 곧 일어날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기 안 좋고 그냥 답답한 데서 사느라고 고생했어. 이제 공기 좋고 시원한데 이제 올라갈 거야. 자기 안 아팠을 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바로 그때 감시장치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컨디션이 조금 지금 안 좋은데 몇 번을 왜 그러신 거예요?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긴장하고 불편한 느낌. 모시겠습니다.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여러 의료 장비에 겹겹이 둘러싸인 아내가 드디어 밖으로 나옵니다. 후끈 달아오른 한낮의 열기가 아내를 반기는데요. 구급 차량에 태우는 데까진 성공. 새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무사히 이송해야 한다는 부담과 긴장감 탓일까요? 가까운 거리지만 체감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거의 다 가가.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아파트에 도착.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사할 집은 아파트 10층. 문제는 아내를 이곳까지 어떻게 옮기느냐입니다.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협사하다 보니까 살짝 접어서 올라가시고 위에서 보실 때는 다시 승강기 규모로 볼 때 침대의 각도를 조절해 타는 것밖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왔어? 잠시 후 무사히 도착한 두 사람. 와 우리 집이야. 이제 아내에게 새 보금자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먼저 아내를 위해 만든 특별 침대를 소개하는 춘수 씨. 물이 내려가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드디어 완성한 샤워 시설과 배수 시설을 갖춘 침대입니다. 아내를 조심스럽게 눕혀봅니다.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견뎌준 아내가 춘수 씨는 고마울 뿐입니다. 그동안 이사를 꿈꿀 수도 없었다는 아들 세광 씨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냥 뭐지? 막막했던 게 풀려서 좋네요. 이사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아내는 지금 자신이 꿈에 그리던 집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집이야. 어째 지하보다 훨씬 낫지? 한에서 좋지, 한하고. 그 순간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눈물은 매 순간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남편을 향한 고마움을 대신한 게 아니었을까요? 잠시 후 아들 세광 씨가 뭔가를 가져옵니다. 아빠 잘 때 힘드니까 아이고, 그 아들이 한 거야? 이상한 거 갖고 잤잖아. 매트리스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선물인데요. 제대로 된 이불 하나 없이 잠을 청하는 아버지가 안쓰러웠답니다. 이거야, 이거. 색깔도 괜찮지? 이거 밑에다 이제 깔고 자면 돼. 원래 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느냐? 항상 보여요. 한바탕 자랑이 끝난 후 직접 자리에 누워보는 춘수 씨. 푹신푹신하고 좋네. 그렇다면 이제 침대의 성능을 확인해 볼까요? 머리 감자, 여보. 침대에 누운 채로 머리를 감기는데요. 자원봉사자의 도움 없인 불가능했던 일이 춘수 씨 혼자 힘으로도 거뜬합니다. 맨날 며칠은 아유. 이 모든 걸 단순히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원하지? 춘수 씨는 아직도 기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자기는 옆에만 있으면 돼. 자기는 나하고 똑같아. 뭐 반쪽이 아니고 자기는 나 자체야. 알았지? 불시에 찾아온 시련 앞에서도 아내를 향해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천수 씨. 사랑은 아내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